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혈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히 식후 혈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보통 혈당 관련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공복 혈당, 그러니까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혈당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의외로 이제 식후에 혈당을 왜 재어야 하는지, 식후 혈당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식후 혈당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호밀빵을 잠시 먹고 왔는데 2시간이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후 혈당이 어떻게 되는지 제 거부터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예. 요새 다 이렇게 뭐 꼭 당뇨 환자가 없더라도 간단하게 워낙 혈당계들이 잘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실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이제 침은 일회용을 써야 된다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알코올로 간단하게 닦고 좀 말려준 다음에, 예. 이게 우리가 그 찌를 때는 신경이 없는 이제 손가락 중앙이 아니고 손가락에 조금 사이드로 찌르 이렇게 하게 되면 크게 통증을 안 느끼고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식후 2시간인데 116이 나왔습니다. 116 어떻게 될까요? 완전 정상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식후 혈당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자, 먼저 식후 혈당이 뭘까? 공복 혈당은 전반적으로 이제 자기 혈당을 조절하는 자기 어떤 신체 능력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식후 혈당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뭘까요? 일단 상태, 내가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들, 혈당 지수에 영향을 주는 어떤 음식들을 먹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아니면 얼마나 천천히 제대로 먹고 있는지, 그런 어떤 내가 이제 현재 먹고 있는 상태와 더불어서 우리 식사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인슐린의 능력, 인슐린이 얼마나 저항성을 잘 이렇게 극복하면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하나와, 또 이런 인슐린 기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나의 어떤 신체 조건이나 생활 습관들이 나의 인슐린 기능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현재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그리고 나의 어떤 생활 습관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식후 혈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식후 혈당이 공복 혈당에 비해서 유의하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복 혈당도 좀 높으신 분들인데요. 비만인 경우는 똑같은 사람에 비해서도 똑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식후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요. 당화혈색소가 높으면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당화혈색소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이제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것이니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인슐린 기능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간이라든지 지방세포라든지 우리의 근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체 조직으로 당을 넣어주는 건데,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 넣지를 못하니까 혈액 속에 당이 많이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당화혈색소가 높은 인슐린 저항성인 상태에는 식후 혈당이 높습니다. 더불어 만성 탈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음식물에 소금 함량이 높은 경우에도 식후 혈당이 높고, 혈액 내 염증 수치,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만성 염증이 있으면 인슐린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 혈액이 염증 소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간 수치가 높은 경우에도 이거는 뭐 대사성 증후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 식후 혈당이 높은 경우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높은 식후 혈당은 궁극적으로는 비만과 당뇨를 부릅니다. 혈당이 이렇게 식후 혈당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죠? 그거에 반응해서 이제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거를 빨리 이제 몸속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많이 분비됩니다. 그럼 다시 저혈당이 되죠. 저혈당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초조하거나 저혈당에 의한 여러 가지 교감신경 항진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어떤 신체 기능이 뭔가 이제 불안해지고, 또 저혈당이 됐을 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제 고혈당을 먹고, 고혈당, 저혈당, 그러니까 식후 혈당이 고혈당일수록 더 많이 먹게 되고, 보상적으로 인슐린은 점점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 인슐린은 과로하게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식후 혈당은 나중에 인슐린이 과도한 분비를 한 저혈당이 되고, 이것이 보상가시가 불러서 비만에 부르고, 이게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그만큼 지방세포에 당을 많이 넣겠죠.
지방세포가 증가되고 이러다 보면 인슐린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즉 높은 식후혈당은 당뇨나 비만을 부르는 하나의 척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식후혈당 얼마가 되느냐, 공복혈당이 100 이하여야 된다는 거 아시죠? 공복혈당 126 이상이면 당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자, 당뇨의 어떤 진단 기준인데, 식후혈당은 200 이상이면 다 당뇨라는 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140에서 199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당뇨 전 단계라고 하는데요. 그럼 140 이하로 유지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 더 엄격하게 유지하자는 뜻에서 식후혈당을 130 이하로 유지하는 게, 당뇨가 아니신 분들은 13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더 낮으면 좋겠죠. 아까 제가 110 얼마가 놓은 것처럼 한 120 정도 유지하면, 조금 120 이하로 유지하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당뇨이신 분들도 가급적 140 이하로 유지하도록, 아니면 140에 근접하게 조금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식후혈당에 대한 박미수 박사의 3핏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 꼭 공복에만 재지도 말고 식후에도 한 번쯤 재어보시기 바라고요. 식후혈당이 올라가 있다면 아까 식후혈당을 올리는 여러 가지 조건들 잘 살펴보시고, 먹는 양 줄여야 되겠죠. 먹는 음식의 종류,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고, 탄수화물 중에서도 우리 혈당 지수가 높은, 그러니까 정제된 탄수화물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먹는 속도도 천천히 해서 우리 혈액 속에 식후혈당이 이렇게 급속하게 들어오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후혈당이 140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 있다면 당뇨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인슐린 저항성이 얼마나 있는지 인슐린을 반드시 체크해서 내 몸에 인슐린 저항성을 노력하고, 만약에 그것이 조금 위험 수치에 있다면 당뇨로 전환되지 않도록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당뇨에 관련된 생활 습관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혈당, 공복혈당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